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학기 문법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말하지 않더라도 지필평가에 이 문법 단원의 비중이 높을 거라는 거 예상되시죠? 게다가 문법과 관련한 수행평가도 계획하고 있으니 어렵겠지만 제 설명 잘 따라오시고 과제 성실히 하시면 이 험난한 과정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학도 좋아하고 글쓰기도 좋아하고 토론도 좋아하지만 문법도 정말 좋아해요. 가르치는 맛이 있거든요. 제가 즐겁게 수업 준비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쳐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문법을 꼭 좋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교과서는 156쪽부터 보시면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문법 공부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기본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문법 공부가 어렵다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용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원리만 간단하게 적용해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거 정말 많이 공부해 놓고 정작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놓쳐서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의 문법 공부를 위해 중3 때 확실하게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냥 교과서 학습활동 정답만 알려주고 끝내면 안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결코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체계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체계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잘 정리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더 어려운 내용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고등학교 가서 할 거고요. 이 정도로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고등학교 가기 전 단계의 중학교 버전으로 설명할 거고요. 다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한 내용이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음, 모음이 있습니다. 물론 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해당합니다. 말, 발, 달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 맨 앞에 오는 무, 뿌, 뜨 이런 소리가 달라지면서 각 단어의 뜻이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뜻을 다르게 해주는,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음운보다 조금 큰 단위를 보겠습니다. 바로 음절인데요. 우리는 이 자음, 모음을 따로따로 발음하지 않고 이 소리들을 뭉쳐서 한 번에 발음하죠. 이걸 음절이라고 하고 이 음절을 최소의 발음 단위라고 합니다. 물론 모음은 하나로도 발음이 가능하지만요. 그 다음은 단어입니다. 낱말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어는 최소의 자립 단위입니다. 자립, 즉 혼자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올라가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도 사전에 있고 나무도 사전에 있고 그리고 이 두 단어가 결합한 밤나무도 사전에 있죠. 이게 모두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예외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조사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지만 이 조사가 결합하고 있는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의 자립성이 워낙 높아서 이 조사도 덩달아 자립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뒤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아래 부분에 회색으로 형태소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이 형태소는 원래 음절과 단어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게 좀 설명이 까다롭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인데요. 일단은 이게 무지 중요하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음운, 음절, 단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높다라는 문장을 살펴볼게요. 이 문장에 쓰인 의문은 총 몇 개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히읗, 아, 니은, 으, 리을, 이, 니은, 오, 피읍, 디귿, 아 이렇게 총 11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음절은 몇 개일까요? 하, 늘, 이, 높, 다 이렇게 5번 끊어서 발음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음절은 총 5개가 됩니다. 그럼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 이, 높다 이렇게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늘 뒤에 있는 이 이는 혼자서 쓸 수 없지만 이 이가 결합한 하늘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혼자서 쓸 수 있는 말, 자립성이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잘 분리가 되는 이도 단어가 되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모아서 조사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시점에서 조사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과 같은 단어를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명사라고 하고요. 높다처럼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묶어서 형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명사, 조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바로 품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는 뭐고 품사는 뭐냐? 라고 한다면 단어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눈 것들을 품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를 품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도 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영 낯선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영어를 또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의 품사와 국어의 품사를 또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어는 팔품사고요. 국어와는 용어도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국어의 품사는 총 9개이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형용사, 동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자, 바로 품사는 끝에 사로 끝납니다. 그렇죠? 명사의 사, 대명사의 사, 이 사가 품사의 사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품사는 뒤에 사로 끝난다. 그리고 9개가 있다. 9개의 품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외워주셔야 합니다. 9개의 품사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